네, 맞습니다. 콜드 컨택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시면 콜드 컨택 그것으로 끝입니다.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게요. 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애터미는 재심압력 사업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시작하셨다고요? 환영합니다. 노후연금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활활 타오르는 의욕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셨을 텐데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회장님 말씀처럼 이야, 내가 진짜 기다렸던 정보야, 제품이야 라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던가요? 아니면 냉담한 반응이 기다리고 있던가요? 그럼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길을 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텀입니다. 네. 애텀이요? 네. 우와! 이렇게 싼데 이렇게 품질이 좋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죠? 당장 구매할게요. 네, 예. 애텀이 아세요? 네, 그냥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바로 등록 가능하죠? 예.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텀입니다. 네. 쇼핑몰이네요? 네. 네, 제가 집에 가서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텀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 이용이십니까? 대부분이 3번과 4번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답을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아까와 같은 전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아까처럼 3번과 4번으로 반응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요? 두 경우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은 180도 바뀌게 됐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콜드 컨택의 첫 단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신뢰 쌓기 1단계, 나를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콜드 컨택의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보통 어떤 분들은 전단지를 활용한다, 설문지를 활용한다, 아니다, 처음에 주지 않는다, 말로 한다, 제품을 드린다 등등.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단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제 생각은 오케이, 사용하라 입니다. 제가 여담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초창기까지 제가 한 1000여 명 정도를 전단지를 줬어요.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첫 회원이 가입하고 그 회원이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한 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1000장 정도를 소모해서 저에게 회원을 가입시켜준 고객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2분 있으셨어요. 1000명 중에 2분 있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카운팅을 안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초기에 1000장 정도를 나눠줬을 때는 2분이 저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꾸준히 그래도 몇 년 동안을 물건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명 중에 2명 얻으려고 전단지를 제가 주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의 목표, 이 전단지 혹은 리플렛 설문지를 드리는 거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갔을 때 그저 인사를 드리고 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드렸을 때 안녕하세요, 저번에 왔던 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를 기억해 주실까요? 저는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멋지거나 예쁘시거나 뭔가 특별한 것이 갖고 계셨다면 그분이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원체 많은 손님을 만나고 일상적인 접대였을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첫 번째로 이것을 드리려고 했냐? 바로 저번에 왔던 애텀이 땡땡땡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 연락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두 번째 갔을 때 이야기를 이어갈 뭔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에서 여기서 끝낸다면 뭔가 아쉽죠.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뭐냐? 최대한 많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이것을 건네고 그분에게 최대한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최대한 정보를 얻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혹여라도 무엇을 구매할 예정인지 사소한 거라도 최대한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것을 기록하고 두 번째 만남에 가셨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갔을 때 전단, 그 리플렛이죠, 저희 거, 그거를 드리면서 애텀이 마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인데요. 캐시백 되는 마트입니다. 포인트가 쌓이면 6만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라는 첫 멘트를 드립니다. 여기서 반응은 둘로 갈려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요? 라면서 리플렛을 넘겨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쉽게 지나칠 수 없겠죠. 옆에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대화가 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이 마침 나 뭐 떨어졌는데, 혹은 이거 조만간 사야 되는데 라는 힌트, 그리고 나 예전에 들어봤는데 등 다양한 정보를 흘리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여나 근래에 필요한 것이 있다, 다음번에 가져갈 때는 그것을 샘플로 가져가시거나 혹은 조금을 선물로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바로 써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냥 편의상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애터미를 뭔가 알려야는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아무거나 하나 줬다고 쳐볼게요. 그분이 이런 반응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나 사실 저는 이거 안 먹는데요. 저 이거 있어요. 사실 전 이거 싫어하는데요. 이런 반응이 오면 난감하죠. 그런데 그럼 주세요 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죠. Nope.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비타민C라든지 이런 유산균 쪽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드려봤는데 그걸 드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혹여나 그래도 드리시겠다면 이걸 따서 그 자리에서 드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냥 드리고 가야 된다면 저는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커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무언가를 드리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를 추천드리고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콜드 컨택 어려우신가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셔요?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분을 한 번 보고 그만두실 분이라면 사실은 콜드 컨택의 의미가 크진 않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드린 것은 첫 번째, 나를 기억하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실 것은 그분에 대해 최대한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셨다. 그러면 100% 다음에 찾아갔을 때 그분은 사장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1화, 나를 기억하게 하라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려 봤는데요. 다음 2화 때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콜드에서 어떤 것이 오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려볼게요. 물론 회장님 그리고 여러 성공자분들께서 들이대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 사례와 그리고 파트너분들의 사례를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의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콜드를 나갔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애터미를 그만두거나 멀리해야 하시는 분은 있지 않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콜드 컨택 하기 앞서 제가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다룰 예정이지만 성공의 8단계가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죠. 두 번째, 결단, 결의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에게는 저는 콜드 컨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자분들 말씀처럼 혹은 온팽이 분들처럼 이거 없이도 그저 목표 설정 잘 하시고 콜드를 그리고 필드를 뛰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든 아니면 사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이분은 그 정도 단계가 되셨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콜드를 한번 추천드리고 혼자 가시기보다는 같이 가서 이제 스폰서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게 가장 큰 학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드 컨택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감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2편으로 제가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이었습니다.